쑥이 혼자 타겟이 됐던 그날 아침, 난 아침 수업이 있었습니다. 쑥이는 공강이었고 내 수업 중 쑥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겸이가 자기과 선배들이랑 술 먹재. 진짜? 갑자기 왜? 몰래 같이 가고 싶은가 보지. 갈 거야? 나 술 먹으면 내일 1교시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너 대신 단발이 데려갈까? 그럴래? 대충 이런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고 저녁쯤 우린 겸이학과 선배들과 술을 한 잔, 두 잔, 그리고 한 병이던가? 난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턴 쑥이의 기억입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1인칭 시점으로 쓰겠습니다. 우리는 얼큰하게 술을 먹었고 술에 취해 환소를 숟가락으로 떠먹고 있는 후리를 데리고 기숙사로 왔습니다. 아지와 겸이는 좀 더 있다 가겠다고 나에게 열쇠를 주며 자신들의 방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주인 없는 방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실례인 것 같아 그냥 우리 방으로 들어왔고 후리를 눕혀놓고 나 또한 오랜만에 술을 마셔 피곤했기 때문에 세수만 대충 하고 나와 후리 옆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자도 가위에 안 눌리는 날이 있고 눌리는 날이 있고 말 그대로 복불복이라 불안한 상태로 잠이 들었던 거죠. 님들도 알만한 스마트폰 키보드? 자판 치면 소리나게 설정해 놓는 거. 난 그걸 좋아해서 자판 칠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해놓았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그대로 난 가위에 눌렸고 나와 조금 떨어진 거리에 나에게 등을 보인 채 쭈그려 앉아있는 단발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발이는 내 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놀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단발이는 스타카토처럼 삐그덕거리는 듯이 조금씩 끊어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스멀스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발이는 손을 쭉 뻗어 점점 다가왔고 손이 내 코앞까지 다가올 때 나는 단발이의 손톱이 유난히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물어뜯어 짧아진 손톱 같달까. 난 생생한 한밤중의 기억을 간직한 채 눈을 떴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후리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던 나는 후리를 흔들어 깨우며 스타벅스를 가자고 떠들었습니다. 다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스타벅스 가자는 무섭다. 후리는 내 말에 부시시 일어나서는 내 손을 끌고 아지와 겸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침이 채 되기도 전에 우린 아지방의 방문을 두드렸고 확실히 날이 밝아올 때까지 모두 깨어 서로 신나게 이야기를 했죠. 그 기숙사 내에선 단발이 얘기하지 않는 걸로 무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보란듯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제 원래의 글쓴이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레드 선! 과연 단발이는 그날 쑥이가 기숙사 방에서 나에게 본인 얘기했던 걸 알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단발이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쑥이에게 죄책감으로 작용해 가위 눌리는 순간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낸 걸까요? 나는 왠지 단발이가 자기 얘기한 걸 알고 문자를 보려고 했던 것만 같습니다. 나는 아지와 겸이를 우리 방에 잘 데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음기가 차고 넘치는 곳이니까요. 쑥이와 내가 가위 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지가 내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겸이의 조별과제 때문에 겸이 학과 친구들 4명 정도가 아지와 겸이 방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같은 과인 나와 아지는 먼저 간식거리를 사들고 우리 방에서 쑥이를 기다리며 교수님들을 언급하며 폭풍수다를 떨었고 쑥이까지 합류해서 무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살며 친구들 다음으로 고마운 분들이 무도 멤버들과 김태호 PD였습니다. 서로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주며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지와 겸이방에선 조별과제가 늦어져서 친구들까지 5명이 밤새 과제를 한다고 하여 그냥 우리 방에서 셋이 자기로 했습니다. 물론 불은 켜고. 내 몸부림을 생각해 큰 걸 샀지만 어쨌든 2인용으로 나온 내 소중한 라텍스 매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2명과 합이 셋이 옹기종기 끼어 살을 부비며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가 밤이 깊은 시각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한참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어두었던 벽시계의 투춤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나는 가위에 눌렸습니다. 내가 바닥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갔고 끝도 없는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가위 느껴보신 분 있으신가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땅속 깊이 내가 빨려 들어가는, 이러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점점 더 깊이 내 몸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끽 소리나 들으며 지방인 줄 아나 생각하고 달그락거리면 내 책상에서 뭘 저렇게 탐을 내나 생각하고 현관등 센서블 깜빡거리게 하면 죽순이 났네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단발이가 폴짝폴짝 뛰어다닐 때가 행복했던 거였습니다. 무서워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됐던 거잖아요. 모르는 척, 자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남몰래 식은땀이나 흘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이 가위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건 막 빨려 들어가고 떨어지는 느낌이라 본능적으로 버둥거릴 수밖에 없었고 깨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용을 썼습니다. 반응하지 말라던 그 점쟁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단발이가 바로 내 얼굴을 덮쳤습니다. 나를 바닥에 박아버릴 기세로 손톱에 나를 세워 내 얼굴을 짓눌렀고 나는 견디다 못해 또 소리를 질렀지만 당연하게도 그 어떤 미세한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있던 나는 그날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내 옆 왼쪽에서 자던 쑥이가 화장실로 들어가 씻는 소리가 들렸고 내 오른쪽에선 아지가 잠꼬대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지만 나는 단발이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다가 나는 갑자기 팍 하고 깨어났습니다.
바로 몸을 일으켜 세워 앉았고 여전히 화장실 안에서 나는 물소리를 듣고 나는 내가 단지 꿈을 꾼 것만은 아니란 걸 깨달았고 쑥이가 나오면 스타벅스 가자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아지를 돌아봤더니 아지는 날 보며 가지 뭐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지 말을 듣고 놀라서 내가 입을 벌리고 멍 때리는 사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쑥이가 날 보더니 눈 위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왜? 하며 거울을 보니 눈 위, 눈썹 바로 아래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위를 눌려왔어도 여태까지 직접적인 상해나 가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뿐. 근데 이게 웬 말이란 말입니까? 진짜 소름이 온몸을 뚫고 나왔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놀란 우리는 신발만 신은 채 방을 나와 방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한 멀리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30분가량을 셋이서 나란히 손잡고 도착한 곳은 우리 학교 공대 건물 앞 등나무 밑에 나무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았고 우리 셋 중 아지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가위 눌렸어. 오늘은 나 안 가봐. 나 처음 거기서 자서 그런 건가? 한참 자다가 몸이 굳은 느낌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거든? 그러니까 잠에서 깬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저때 말했잖아. 고3 때 가위 눌려본 적 있었다고. 그때는 삐 소리 들리고 그냥 몸만 안 움직였었거든. 근데 얼굴에 막 머리카락이 간질간질거리는 느낌이 나는 거야. 막 움직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막 욕했거든? 한참 그러다가 팍 움직여서 깼어. 진짜 이렇게 무섭게 가위 눌린 거 처음이야. 아직도 소름 끼쳐 진짜. 아지 말 들으면서 입을 떡떡 벌리던 쑥이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나도 오늘 가위 눌렸는데? 나도 단발이가 내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간지럽거든. 막 내 얼굴 위로 지 얼굴 이렇게 들이밀면서 입을 실룩거리다가 내 이마랑 머리에 침을 질질 흘리는 거야. 완전 용 써서 깨고 보니까 진짜 침이 묻어있지 않겠어?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화장실 들어가서 세수하고 머리 감았다? 진짜 대박 너무 무섭다. 우리 니도 말해봐. 눈 위에 상처 뭔데? 아프겠다. 안 따가워? 나도 쑥이와 아지에게 내 수렁 가위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 셋은 패닉에 빠졌고 그날은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딱 3끼만 먹었습니다. 내가 이전 판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그 방에서 살기 시작한 후로 우울 증세가 있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나, 난 지금 행복한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난 그 당시 극단적으로 살기 싫다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랬습니다. 신사의 품격에서처럼 의리돋고 미모 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땐 잠깐씩 웃긴 했지만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가고 표정은 침울했으며 열심히 보약을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은 쏙쏙 빠져만 갔고 결국 40kg를 찍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안으로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 걱정했고 나는 더욱더 움츠러들어만 갔습니다. 난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없고 아주 없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인생이었죠. 인생이 늘 즐겁던 나여서인지 그런 내 기분이 몹시 이질적이었고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이 스스로도 싫어 더욱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나 때문인지 쑥이, 아지, 겸이는 늘 나를 옆에 꼭 끼고 다녔으며 함께 발품을 팔며 괜찮은 방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그냥 방이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 경계심이 생겨서인지 나는 어느 방을 가도 탐탁지가 않았고 가본 곳 중 몇몇은 심하게 한기가 들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내가 얻은 건 본능과 육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들어가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어두운 기운이 절대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화사한 집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플랫슈즈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돌아다닌 끝에 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신축이었고 창이 아주 커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 밝은 집이었고 엄만 원래 어릴 적부터 나를 가두리 양식했고 외박은 절대 네버 엔딩 금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내가 외박할 수 있는 데는 수학여행 기간 그뿐이었습니다. 엄만 내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기숙사에 있길 바라셨고 1학년 때부터 쭉 기숙사 생활하며 엄마 대신 날 조여와줄 사감님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결국 우리 엄마가 내 자취 생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집을 6월 말쯤으로 계약을 하고 도와준 친구들과 함께 갈매기살을 냠냠 쩝쩝 먹고 몹시 들뜬 상태로 기숙사에 갔습니다. 나는 곧 나간다는 생각에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한껏 우울하던 기분도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별나게 내 책상을 다 쓸어버릴 듯이 뭔가를 찾는 미친 듯이 뒤지는 단발이의 횡포와 가인 울림에도 난 곧 나간다 하며 그냥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내 해석을 하나 붙이자면 계약서를 찾아 책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억지스러운 생각도 해봤습니다. 계약서는 쑥이 가방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주말 우리 넷은 학교 주위를 벗어나 유흥의 거리로 나가 바에서 칵테일 한 잔씩을 하기로 했고 한껏 치장을 하고 간만에 하이힐도 신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앞서가던 나는 멀쩡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듯 발을 쑥 잡아당기는 기분과 함께 나는 계단에서 무방비 상태로 넘어졌고 내 오른손 중지손가락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프다며 나는 울었고 바로 콜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시간이 지날수록 퉁퉁 부어오르며 자주색이 되어갔습니다. 응급실 훈훈한 의사선생님께선 골절은 아닌 것 같지만 인대를 다쳤을 수도 있다며 다음날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오라 하셨고 손가락 모형의 받침대로 중지손가락을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학교 근처의 조그만 바에 가서 칵테일을 사겠다고 했지만 내 친구들은 아니라며
역시 술은 버터구이 오징어와 함께 기숙사 방에서 트레이닝 바지 입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며 실망한 기색 하나 없이 편의점 매상을 팍팍 올려주고는 다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예쁘게 꽃단장한 채로 안경을 끼고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머리는 돌돌 말아 집게로 짚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캔맥주를 먹었습니다. 그날은 가위에 눌리지 않은 채로 술배를 톡톡 두드리며 미소를 머금고 아직 겸이방에서 쿨쿨 잤지만 대신 아침에 눈을 뜨고는 아, 그때 그 꿈이 이거였나? 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4월. 내가 MT를 떠나고 쑥이가 혼자 단발이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와중에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시간대쯤 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내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볼펜으로 마구마구 내리 찍었던 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빨을 손톱으로 타라라라락 치며 나를 소름 끼치게 했던 꿈.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다쳤고 그보다 일찍 쑥이는 앞니 2개를 다쳐 신경 치료를 했죠. 쑥이가 다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으나 내가 손가락을 꺾여 다치고 보니 뭔가 그 꿈과 연관되어 있다는 직감이 든 것입니다. 나는 내 의문을 풀기 위해 쇼핑 가자고 했고 밖으로 나가 학교 내 농구 코트 옆 벤치에 앉아 나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죠. 우연일 수도 있다. 단순한 예지몽일 수도 있다. 그런 꿈을 꿔서 데자뷰가 발생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심리학 학도 못지않게 떠들어댔지만 역시나 결론은 없었습니다. 늘 추측할 뿐 우리에게 남는 건 항상 의문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의 우정이 돈독해져 갈수록 단발이의 집착과 가위의 세계는 심해져만 갔고 점점 그 방을 등한시하고 있을 즈음에 우리는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기 전 주말에 다들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